안녕하세요. 살면서 그렇게 딱 떨어지는 값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막 나이 40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저는 뭐든 계산의 명확한 값이 정해진 것을 좋아해요. 제 인생도 제가 계산하는 대로 흘러가길 바랬고 줄곧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왔죠. 그래서 제 인생관에 맞게 직업도 수학 강사였어요. 25부터 시작해 10년이 넘도록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저보다 4살 연상인 남편과는 같은 일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국어 강사였는데 수강하는 학생 수가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남편이 근무하고 있던 학원에 취직하게 되었을 당시 이미 남편은 그 학원에서 유명 인사였거든요. 경력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가르치는 걸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인지 매년 남편과 같은 전공으로 S대에 간 학생이 유독 많았죠. 그러니 소문이 안 날 수가 있나요? S대 보내는 강사로 소문이 파다해 남편 덕에 학원 인지도가 날로 높아져 원장님이 효자 강사라며 극찬하기 바빴어요. 그런 남편이 왜인지 유독 저를 많이 신경 써줬어요. 물론 강사 중 가장 어렸고 경험도 적으니 그랬을 테죠. 하지만 제 일에 익숙해진 후에도 제 아래로 후임 강사가 들어온 후에도 남편은 저를 참 잘 챙겨주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서로를 특별히 여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1년 반의 연애 끝에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고 그 뒤로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저를 영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제 친정 부모님은 평범한 회사에 근무하셨는데 결혼 승낙을 받은 후 가끔 찾아뵈면 꼭 제 부모님의 직업을 들먹이며 말을 보탰어요. 나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영 마음에 걸리네. 아직 이렇게나 젊고 예쁘신데 어머님께서 나이를 먹다뇨. 그런데 어떤 게 마음에 걸리신다는 거예요? 예비 사돈댁 말이야. 너희 부모님 직업이 영 우리 집안이랑 수준이 맞지 않잖니? 결혼은 수준 맞는 집안과 연을 맺어야 탈이 없다는데. 그래도 너랑 아들이 잘 맞아 다행이지. 저희 부모님 직업에 어떤 게 수준이 안 맞다는 건지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 아버님 못지않게 대단하신 분들인걸요. 어머 그럼 너무 고깝게 듣지 마렴. 아무래도 내 남편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누구나 다 아는 회사에 다녔던 사람이니 그 수준과 비교했을 때를 말한 것뿐이야. 기업도 다 수준이 있으니 말이야. 내 아들이 평범한 집안인 네가 좋다는데 그런 건 감수해야지 어쩌겠니? 시부가 젊었을 적 대기업에서 근무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부심을 시부가 아닌 시모가 부렸던 거예요. 누가 보면 당신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줄 착각할 정도로요. 처음엔 저희 부모님이 직업이 걸린다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까지 그 화살이 미쳐 나중에는 저를 낮추는 듯한 말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대놓고 결혼을 반대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남편과 같은 대학 동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그것도 영 불만인지 제가 남편과 같은 대학을 나와 다행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남편은 수석 입학이었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저보다 좀 더 머리가 좋은 것은 확실하니 남편 말에 언제나 귀 기울이고 그이의 선택을 무조건 존중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시모를 밉게 보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어요. 시댁 식구들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이라 여기며 이해하려 했죠. 그렇게 생각하며 결혼 준비를 이어가던 중 제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 탓에 저희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조금 더 앞당겨 계획보다 빨리 치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임신 소식을 듣고는 시모가 잘 나가는 남편의 명성을 떨어뜨릴 작정으로 혼전 임신을 한 것이냐며 임신한 저를 모질게 탓하기 시작했죠.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임신이라니. 내 아들 직업이 학생을 가르치는 건데 어쩌자고. 어머님, 저희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죄송? 죄송하다는 애가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 소문이라도 나서 내 아들 앞길 망칠 생각이냐?
너보다 잘 나가는 우리 아들 샘나서 이 사고를 친 거야? 응? 제가 오빠를 샘낼 이유가 뭐 있겠어요. 오빠가 잘 되면 저도 너무 좋은걸요. 어머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뭔지 잘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게 뭐? 부모니 당연한 거 아니냐? 너야 그저 그런 강사 나부랭이지만 내 아들은 너랑은 차원이 달라. 너도 알 것 아니니? 결혼 석 달 앞두고 누가 내 아들 체각이라도 한다니? 뭐가 그렇게 급해서 덜컥 임신을 해? 수준 떨어지는 네 부모는 네 임신이 마냥 좋다니? 속도 없는 양반들이 잘했다고 하느냐고. 어머님, 자꾸 제가 나쁜 마음으로 혼자 계획하고 저지른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임신은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만 강사 아니고 저도 강사고요. 어머님껜 제가 그저 그런 강사로 보일지 몰라도 제 부모님껜 그 누구보다 유능한 강사예요. 어떤 마음인지 잘 알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죠. 네가 우리 아들보다 유능해? 웃기지도 않네. 사회적으로 내 아들이 더 출중한 건 너무 당연한데 내가 이 상황에 지금 네 부모 마음까지 헤아려야 하니? 그리고 똑똑한 내 아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할 리 없으니 이건 전부 덜 떨어진 네가 만든 짓이 뻔하잖아. 그러니 널 나무라지.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거냐? 시모의 역정이 너무 심해 몇 날 며칠 동안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이 결혼을 엎어야 하나 심히 고민하게 될 정도였죠. 하지만 이미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결국 독하게 마음먹지 못하고 참아야만 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시모가 저를 탓하는 걸 알게 된 남편이 전적으로 나서서 시모를 말리고 제 편에 서서 잘 대처해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아무리 드센 시모라도 믿음직한 남편만 있다면 고부 갈등이 생겨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남편 덕에 이 갈등을 잘 넘기고 시모와도 잘 풀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 임신 기간에도 저는 강사로서 큰 탈 없이 지냈어요. 물론 남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상황도 전혀 생기지 않았고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을 보내며 안정적으로 출산까지 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평화롭게 지내던 만큼만 평안하길 바랬는데 그저 제 큰 욕심이었던 걸까요? 출산 후 친정엄마가 제 산후조리를 도와주기로 해 마음 놓고 있었는데 막상 출산하고 나니 잠자코 있던 시모가 먼 시골에서 올라오겠다는 겁니다. 저는 친정이 가까워 굳이 올라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렸지만 시모가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아이가 얼마나 보고 싶으면 이러실까 싶어 더 말리지 않았어요. 시모에게 산후조리에 대한 큰 기대는 하지 않았기에 며칠 편히 지내시고 내려가시라고 할 생각으로 친정엄마에게 좀 불편하더라도 조리해주러 와달라고 말해두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올라오자마자 친정엄마를 보내더라고요. 자기가 며칠 있으면서 챙겨주면 되니 마음 쓰지 말고 가라면서요. 하지만 제 산후조리를 핑계로 올라와 놓고 산후조리는커녕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니, 되려 절 더 힘들게 했다고 해야 맞는 말이겠네요. 저를 살펴주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아기 때문에 왔을 테니 아기는 챙겨줄 거라고 믿었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다가 아기를 막 재어 뉘어놓으면 잠든 모습이 천사같이 예쁘다며 벌떡벌떡 안아 올려 깨우기 일쑤였고 출산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제가 밖에 나가 양손 가득 장까지 봐와야 했어요. 시모는 제 친정엄마까지 돌려보내놓고 정작 제게 손님 대접까지 받길 원하시더군요. 더 웃긴 건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이라도 도움받기 위해 친정엄마를 부를라 치면 시모는 제게 생각이 없다며 난리를 쳐댔어요. 본인이 있는데 사돈댁한테 힘들다는 티를 내면 얼마나 본인을 욕보겠냐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집에만 있는 게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이러느냐며 이래서 애나 잘 키울 수 있겠냐는 소리까지 하는데 골이 지끈거릴 정도로 화가 나는 걸 괜히 말을 보탰다가 큰 소리가 날까 싶어 꾹 참으며 버텼어요. 결국 저는 출산 2주 반 만에 혼절해 병원에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혼절할 때 아이를 안고 있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지
그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다면 정말이지 상상하기도 싫네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라 정신을 차린 뒤 하루만 병원에서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온 사람이 저라는 것을 안 시모는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는 제게 마구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너 병원에 있으면서 아주 좋았나 봐. 얼굴이 하루 사이에 확 폈네. 빚이란 너 때문에 내가 하루 꼬박 육아만 했잖아. 내가 무슨 육아 도움이나 하려고 올라온 줄 알아? 제가 올라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렸는데 한사코 오겠다고 고집부린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제가 왜 혼절해서 병원까지 실려갔는지 정말 몰라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널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이 하고 싶은 거냐? 응? 네가 약한 걸 누구 탓을 하려고 들어? 이래가지고 애는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니? 제가 약한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절 힘들게 만든 거죠. 지금도 아파서 병원까지 실려갔던 저한테 어머님 부려먹었다고 따지고 계시잖아요. 산후조리 해야 할 시기에 먼 길 올라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어머님 챙기랴, 잠 못 자며 보채는 아기 챙기랴, 제가 어떻게 버텨요? 너 정말 웃긴다. 네가 무슨 상전이라도 되니? 애 낳은 게 대접받아야 하는 일이냐? 나 때는 산후조리랄 것도 없었어. 그런데 아주 멀쩡히 다 했다고. 어디서 주접을 떨어? 엄마, 왜 그래? 새벽잠 줄여가며 아기 돌보는데 힘든 게 당연하잖아. 엄마가 조금만 신경 좀 줘요. 당신도 엄마한테 그렇게 언성 높이지 말고. 잘 지내다가 갑자기 또 왜 그래들. 아니, 더 신경 써주실 필요도 없어. 어머니, 저 병원에 갔을 때 아기 돌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그만 시댁으로 내려가세요. 당신이 어머님 댁에 모셔다 드리고 와. 야, 몸뚱이 나약한 걸 들먹이면서 감히 시어미인 나를 이렇게 대우해? 여기 내 아들 집이야. 내가 내 아들, 내 손주, 집에 마음대로 있지도 못해? 네가 뭔데 날 내쫓아? 농사 짓는 내가 시아비한테 맡겨두고 올라와 있는 건데 네 눈치까지 봐야 하냐? 네가 뭔데 나보고 가라 말아야? 저는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제가 혼절한 후라 눈치가 보였는지 알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이대로 내려갈 생각은 없는지 노발대발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시모의 말에 아무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신 회심의 일침을 남편을 향해 날렸습니다. 당신 결혼 1년 만에 고부 갈등을 방관한 이유로 이혼당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어머님 시댁으로 데려다 줘. 마지막 기회야. 시모는 제 태도에 자신을 무시하냐며 더욱 불같이 화냈지만 저는 그저 남편만 차갑게 바라볼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제야 시모를 뜯어말려 시댁으로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돌아와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왜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말했어야 해? 도와주러 먼 길 오신 분이잖아. 부족해도 좀 좋게 봐줄 수는 없어? 우리 부모님 이런 대우받는 거 정말 속상하고 서운하다, 당신한테. 저는 그런 남편에게 세상 떠나가라 울며 소리쳤어요.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솔직히 다 말해봐. 당신은 처가에 가면 귀한 손님 대접만 받으면서도 항상 불편한 기색 숨기질 않았잖아. 당신은 되고 난 왜 안 되는데? 나는 항상 참고만 살아야 해. 내가 가만히 있으니 어머님이 진짜 나 산후조리 도와주러 온 줄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내가 힘들다고 그 정도 말했으면 어련히 눈치채고 어머니 보내도 모자랄 판에 더 신경 써주라고. 아직도 어머님이 나 좋다고 봉사하러 온 것 같니? 근데 내가 왜 혼절했겠냐고. 심지어 아픈 걸로도 욕먹는 나를 보며 당신은 옆에서 가만히 있었잖아. 내 편이 아무도 없는데 그럼 내가 한마디 해야지. 그걸 보고 서운하다고 말하면 내가 당신이랑 살 이유가 없잖아. 아니, 난 그래도 어머님이 당신 챙겨주러 왔으니까. 네, 사실 남편은 시모가 저를 잘 도와주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자기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밖에요. 그날 저는 시모가 올라와 지내는 동안 제게 했던 행동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저는 더는 시모와 얽히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남편은 아무리 저와 시모의 관계가 안 좋아도 어떻게 그러냐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후로 시댁에는 거의 찾아뵙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가지 않는 동안 저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었는지 아이 돌잔치 겸 1년 만에 시댁에 들렀던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재수 없다며 축사에 있는 소만도 못하다고 시댁에 있는 건 물 한 잔도 마시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제게는 물 한 잔 내주시지 않았죠. 그때부턴 남편도 더는 시댁에 함께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시모도 제가 찾아가는 걸 싫어하니까 되려 너무 편했어요. 시댁 눈치 볼 것 없이 맘 편히 제 아이한테만 집중하면 되고 가끔 친정에 가 친정 부모님의 챙김받으며 지내는 게 좋았어요. 그렇게 저의 가족에게만 온 정성을 쏟으며 단란한 날들을 보내다 보니 시간은 훌쩍 흘렀어요. 아이가 3살이 되니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원활해졌고 저는 동네에 있는 학원에 일자리를 얻어 복직하게 되었어요. 경력 단절이 되는 건 절대 볼 수 없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든 오래 쉬면 입지를 다질 수 없는 법이니까요. 처음엔 아이가 엄청 힘들어 고민이 많았지만 2달쯤 지나니 서서히 적응을 해갔고 친정엄마가 아이가 종일 어린이집에 지낸다는 걸 뒤늦게 알고는 2팔 걷어붙이고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아이는 기본반으로 바꾸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이도 저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래서 친정과 가까이 지내는 게 여자에겐 큰 덕인가 봐요. 하지만 육아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엄마인 제가 완전히 일에만 몰두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일과 육아의 비율을 최대한 맞추려 노력하다 보니 워킹맘으로 지내는 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학원 시간을 뺄 수 없는데 아이가 아플 때가 특히 막막했죠. 아이가 폐렴으로 입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시간을 뺄 수 없어 엄마가 아이의 간병을 했었는데 아이가 퇴원할 때쯤 친정엄마가 아픈 바람에 어쩔 줄 몰라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땐 정말 제 욕심 때문에 엄마와 아이를 모두 고생시킨 것 같아 큰 죄책감이 들었죠. 하던 일을 그만둬야 하나 하는 마음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악착같이 지내다 보니 금세 아이는 5살이 되었어요. 그 무렵 남편이 큰 결심을 했어요. 유명 강사로 많은 페이를 받으며 일했던 만큼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적은 것이 마음에 걸렸나 봐요. 유명 강사의 타이틀을 두고 더 늦기 전에 아이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고 동네에 너무 크지 않은 학원을 차렸거든요. 남편이 처음 학원을 차린다고 했을 땐 사업을 시작하는 거라 걱정이 좀 됐어요. 실로 초반에는 학원 수가 많지 않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편의 명성 덕인지 1달, 2달이 지날수록 점차 학생 수가 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안정적인 규모에 접어들었죠. 그러면서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도 많아져 너무 좋았어요. 물론 평일은 여전히 남편과 저는 바쁘게 시간을 보냈지만 주말만큼은 오롯이 우리 세 식구를 위한 날을 보냈어요. 이전에는 밤낮 없이 바빴던 남편이었지만 이제 직접 운영하는 원장이 되니 시간 조율에 자유로워졌거든요. 저 역시 수업이 없는 시간은 아이를 챙기기 쉬웠어요. 거기다 남편은 저와 아이를 배려해 시간제 수학 강사를 구해 제 저녁 시간을 확보해 주었죠. 저는 그 생활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경력도 쌓이면서 제 아이를 챙기는 것에 소홀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딱 하나 마음에 들지 않은 점이 있었어요. 바로 저와 앙숙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시모의 태도였습니다. 학원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힌 후에 학원을 차렸다고 알렸는데 마치 남편 덕에 차리자마자 잘 된 것처럼 추켜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남편이 원장, 제가 부원장의 위치에 있는 걸 알면서도 자기 아들이 차린 학원에 일개 강사로 제가 있는 거라며 어찌나 저를 깔봤는지 모릅니다. 같은 대학 동문이면 뭐하니? 내 아들은 명예가 높아서 학원 차리자마자 학원생이 줄줄이 꼬이는 거 보면 누구랑 딱 비교가 되네. 남편이 학원 차려 기쁘신 건 알겠는데
굳이 저한테 연락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저희가 뭔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제가 같은 업계 사람이니 남편이 얼마나 유능한지는 잘 알아요. 그러니 저와 비교하는 식의 말투는 좀 자제해 주세요. 왜? 기분 나쁘냐? 내가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네 자존심이 용납이 안 돼? 결혼할 당시 보잘것없는 너를 내 아들과 대학 동문이라는 것만 보고 허락했어. 그런데 그 대학 간판도 의미가 없지 않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내가 그때 더 따져봤어야 했나 봐. 어머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건데요? 하진이 생겼을 때도 그렇게 저 혼자 실수한 것처럼 쥐잡듯 잡아놓고 그걸로는 모자르세요? 그렇게 제가 성에 안 차면 결혼 전에 잘 좀 따져보시지 그러셨어요. 이미 부부의 애까지 있는 상황에 그런 말씀은 해서 뭐하나요? 어머, 왜 그렇게 화를 내니? 그냥 우스갯소리 좀 한 걸 가지고. 이런 소리 듣기 싫었으면 네가 네 처신을 좀 잘해서 경력도 쌓고 내 아들만큼 강사로 이름도 좀 날리고 그러지 그랬어. 왜 네가 못해놓고 나한테 괜히 성을 내니? 내 아들이 학원 원장인 게 배라도 아프냐? 아, 남편이 잘 되는 게 배 아픈 아내도 있나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저를 긁어대시니까 화가 날 뿐인 거죠. 아들 자랑스러워하는 거 다 이해하는데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저울에 올려놓고 재는 것 좀 그만하시라고요. 너 말 참 웃기게 한다. 내가 무슨 저울질을 했다고 그런 표현을 쓰니? 네가 내 아들이랑 저울질할 깜냥도 안 되는데. 나는 그냥 내 아들보다 못난 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시모의 예의 없는 말들을 뭐하러 듣고 있나 싶은 생각에 이런 시모를 상대하고 있는 제가 다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든 후로는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네 아들이 잘났다 이런 식으로 대꾸하고 말았죠. 남편이 학원 원장인 것은 틀린 말도 아니고 남편이 원장이고 아니고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어차피 남편 학원이 제 학원인 셈인데요. 시모의 말을 귀담아 듣고 매번 상대하며 제 힘만 축내느니 듣기 좋은 말해주고 마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실로 제가 무미건조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시모도 약 올리는 재미가 없었는지 몇 번 더 거론하다가 말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시모를 어떻게 대하면 되는지 감이 왔어요. 그 뒤로는 어쩌다 시모와 연락을 하기라도 하면 그냥 맞장구나 쳐주고 제가 조금 부족하죠 라고 말하고 말았어요. 시모는 머쓱한지 이제 제가 조금 자기 파악을 해 대화가 통한다며 지금 같은 태도가 쭉 이어졌다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얼마나 좋았겠냐고 하는 거예요. 시모의 말에 기가 찼지만 상대할 인간이 아니다 싶어 대충 넘겼어요. 그 뒤로는 시모가 남편 자랑을 한답시고 제게 연락하는 게 뚝 끊겼고 저는 그제야 숨통이 트였어요. 그렇게 학원 일과 육아에 열중하며 지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혈압이 오를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시모는 농사일을 시작하고 줄곧 무릎 통증을 자주 느꼈어요. 사실 시모는 가방끈이 짧아 젊어서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와 결혼하고도 남편을 낳기 전까지는 쭉 일을 쉬지 않았고요. 젊어서 몸을 사리지 않고 썼으니 나이가 들어 고된 농사를 하니 몸 여기저기 남아나는 곳이 없었던 거죠.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걸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며 지냈다가 결국 심각한 상태까지 병을 키운 거예요. 결국 시모는 남편과 시부의 고집으로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무릎 수술이 저는 잘 알지 못해 수술만 하면 금방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재활까지 할 정도로 힘든 수술이라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시모와 저의 사이가 워낙 좋지 못하다는 걸 남편도 알기에 저희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큰 병원에서 수술을 했음에도 제게 간병을 맡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수술에 재활까지 해야 하니 먼 시골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 힘들다며 좋아질 때까지는 퇴원하고도 한동안 우리 집에 있겠다는 겁니다. 며느리로서 너무하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렇게 저를 못 괴롭혀 안달이던 시모가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낸다면 얼마나 더 저를 들들 볶겠어요. 산후조리 때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손님 대접을 받으려던 분이니 제게 어떻게 할지 말 안 해도 눈에 훤하잖아요. 그런데 이 집안에 제 의사를 존중해 줄 사람이 있을 리가요? 되려 나쁜 며느리, 나쁜 아내밖에 더 되겠어요? 아파서 잠깐 함께 지낸다는 것에 제가 큰 소리 내는 게 우스워질 뿐이었죠. 고민 끝에 시모가 우리 집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런 제게 시모는 되바라졌다느니 인정머리가 없다느니 정말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욕을 다 들어봤네요. 아픈 자기를 바쁜 아들과 두면 누가 챙겨주냐며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는 게 며느리 노릇은커녕 시모를 굶겨죽일 작정인가 보다 하고 막말을 퍼붓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도 시모에게 당한 것만도 몇 갠데 굽힐 수 있나요? 굴하지 않고 간소하게 짐을 싸 친정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지내기로 하고 처음 며칠은 제가 출근할 때 시모와 남편의 식사를 위해 국과 반찬을 챙겨 집을 들렀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시모가 어찌나 자기 집인 양 굴던지 저더러 시어미 돌보기 싫어서 집 나간 것이라고 삿대질까지 하면서 소리치더라고요. 아이고, 여기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지 마음대로 집을 쳐들어왔네. 난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직접 모셔도 모자랄 판에 이따위로 반찬 몇 개로 좋아할 줄 아냐? 내가 그렇게 우스워? 제가 친정 가 있는 게 속상하시면 평소에 저한테 잘 좀 대해주시지 그러셨어요. 남편이 바빠서 제가 이렇게라도 안 챙겨드리면 쫄쫄 굶으셔야 하잖아요. 그걸 아는 것이 시어미 좀 챙기는 게 싫어서 내빼? 어떻게 너 같은 것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다 필요 없으니까 네가 집에 들어와서 나 챙길 거 아니면 김조각 하나라도 챙겨오지 마렴. 다 밑보여놓고 뭐 하는 척하지 말라 이 말이야. 인정머리 없는 못 배운 거사. 차라리 잘 됐네요. 힘들게 반찬 만들어봤자 좋은 말은 하나도 못 듣는데 저야 좋죠. 그러면 어머님 시댁 내려가기 전까지는 저는 아예 신경 안 쓸 테니 알아서 식사 잘 챙겨 드세요. 저것이 진짜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이거사. 쓸모도 없는 것 같으니라고. 무능한 게 버르장머리까지 없어선 어디다 써먹나 저걸. 으유. 시모와 또다시 한바탕 한 뒤로는 최소한의 챙김도 하지 않았어요. 학원에서 남편을 마주치다 보니 그나마 간단한 반찬 몇 가지는 손에 들여보냈지만 다른 건 신경도 쓰지 않았죠. 시모와의 접점이 일부러라도 줄이며 지냈어요. 그렇게 시모가 쾌차해 시댁에 돌아가기 전날이 왔어요. 저는 그제야 해방이라도 된 것 마냥 기분이 몹시 좋았어요. 그런데 시모가 굳이 제게 전화해서 할 말이 있으니 퇴근하고 집으로 와보라는 겁니다. 뭔가 쎄한 기분이 엄습했지만 잡아먹을 듯 소리치던 여느 날과 달리 사근사근 말씀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불안한 마음을 숨긴 채 저는 시모가 있는 우리 집에 갔어요. 그런데 사람 감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남편까지 불렀기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싶었는데 끝까지 자기 편한 대로 저를 구워 삶을 작정으로 부른 것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부른 이유는 별건 아니지만 지금 꼭 해야 할 말이라 그랬다. 바쁜 우리 아들까지 불러 미안하구나.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우리 부부를 다 불렀어? 오늘 기분도 무척 좋아 보이고 말이야. 우리한테 할 말이 나쁜 말은 아닌가 보네. 내가 너희 불러놓고 대뜸 나쁜 말 할 게 뭐 있니? 우리 며느리한테 할 말인데 우리 아들도 알아야 하니 부른 거야.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제 무릎이 온전치 못하잖니. 네 시아비도 옛날부터 허리 디스크로 힘들었고. 그렇지. 아버지도 허리 디스크로 꽤 오래 고생하셨고 어머니도 재활은 잘 됐다고 해도 정같진 않으시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말인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원은 내 아들이 잘하지 않니? 며느리 실력 정도면 대체할 강사는 얼마든지 있을 테지. 그러니까 학원은 아들한테 맡기고 하지너미 네가 내려와 농사 좀 지어야겠다.
네? 싫은데요. 제가 왜 그래야 되죠? 네 의사를 묻는 게 아니야. 어떻게 넌 한 번을 앉으려고 내 말에 토를 달아? 그러고도 네가 선생질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학원 이미지 망가뜨리지 말고 농사 지으러 내려와. 예의에 생각까지 없는 선생이 있다는 소문나서 학원 망하는 꼴 보고 싶은 거 아니면. 부탁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강사로서 실격이라며 남편 학원에 패 끼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더군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중 제일 화가 나는 건 시모의 말에 반박은커녕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편이었어요. 가만히 인형처럼 듣고만 있는데 생각이 있는 건가 싶었죠. 제 인생을 며느리라는 이유로 써먹을 궁리를 하는데 남편은 싫다는 말 한마디 못하더라고요. 결국 제 화는 남편에게 화살이 되어 향했어요. 당신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내가 지금 하는 일 다 관두고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 게 말이 돼? 그게 맞는 처사냐고. 어쩌겠어. 엄마 말대로 난 학원 때문에 바쁘고 그나마 조금 여유로운 당신밖에 더 있어. 내가 형제나 남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엄마 아빠 모두 몸이 성치 않은 것도 사실이고. 역시 부모 생각해주는 건 내 아들뿐이구나. 이렇게 똑똑하고 사리분별을 잘하니 뭘 해도 성공하지. 예, 그럼 넌 내일 나와 같이 내려가야 되니 채비를 해두거라. 누구 마음대로 내려가요? 아무리 제가 가족이라는 소속에 속해 있어도 그렇지. 그렇게 도움이 필요하면 어머님 아들 데려다가 부려먹으세요. 엄연히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니. 남의 자식 고생시킬 궁리만 하지 마시고요. 당신도 정 어머님 아버님이 걱정되면 당신이 직접 내려가. 가서 농사를 짓든 요양을 도와드리던 다 당신이 가서 하라고. 서운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어요. 남편은 제 말에 되려 결혼하면 자기 부모가 제 부모고 제 부모가 자기 부모인데 도움이 필요할 땐 선 긋는 게 이기적이라며 너무하다더군요. 하지만 제가 도대체 뭐가 너무하단 건가요? 저도 제 꿈이 있는 건데. 저를 무시하다 못해 이제 제 노동력까지 자기들 멋대로 하려고 하면서 제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과 시모에게 고함을 치며 따졌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소중한 자식이고 그 누구보다 유능한 강사로 인정받아요. 어머님이 폄하하고 비교질하던 그깟 강사 나부랭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있는 강사라고요. 당신 아들과 똑같은 직업인데 왜 저만 차별하고 못되게 구세요? 더 이상 못 참겠네요. 아들만 귀하게 여기실 거면 이혼하고 아들 품고 사시면 되겠네요. 저도 저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한테만 베풀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저 싫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 소중한 강사직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죠. 당신도 그래. 당신 그 커리어 지키려고 와이프는 시골에서 농사 짓게 한다는 게 말이야? 개소리 집어치우고 아픈 부모님 눈에 밟히면 당신이 직접 보살피면 되겠네. 당장 이혼해. 아니 여보, 아무리 서운해도 그렇지 이혼이라니. 아니, 내가 언제 널 막대했다고 그러니? 가치관이 조금 달라 의견 대립이 있을 뿐 막대하진 않았다. 어쩜 수준 떨어지는 며느리라 그런가 시어미 앞에서 이혼을 들먹이네. 저는 그 말에 참지 못하고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 상황에 시모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요. 이 청것이 어디 감히 귀한 내 아들 얼굴에 손을 대? 순식간에 제 머리채를 잡아 끌었고 그 힘에 저는 바닥에 꼬꾸라졌어요. 이년이 시부모가 하는 말이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걸 매사에 고집만 피워대서는.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하여튼 멍청한 게 아집만 세서 쓸모라고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 지켜보던 남편 새끼가 옆에서 안절부절거리고는 지 엄마가 이기고 있으니 차마 막지 못하는 척 가만히 있더라고요.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시모의 소나기에서 온 힘을 다해 빠져나와 당장 눈앞에 있는 물컵을 들어 시모에게 냉수 마찰 시원하게 식혀줬어요. 그런데 물인 줄 알았는데 시모가 마시려고 둔 유자차더라고요.
눈 따갑다고 정신 못 차리는 시모를 대신해 남편 새끼가 글쎄 버릇없이 뭐하는 짓이야. 이 개념 없는 여팻네야. 라며 손을 번쩍 올리더군요. 와이프가 당할 때는 막아주지도 못하는 게 지 엄마 다치는 건 죽어도 싫나 봐요. 더는 참을 수 없어 그 집을 뛰쳐나왔어요. 별 수 있나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는걸요. 하지만 곱게 뛰쳐나올 순 없는 거 아니겠어요? 친정으로 향하면서 곧장 시부에게 전화했습니다.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신 시부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몰려왔지만 이악 물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알렸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 왜 친정 부모님도 아닌 시부에게 전화해 이 상황을 전했냐고요? 사실 시부는 시댁의 유일한 정상인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며느리를 아껴주셨어요. 솔직히 농사 짓느라 시골에만 있으셔서 많이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먼저 생긴 아들보다 뒤늦게 시집온 며느리를 더 친자식처럼 대해주셨거든요. 거기다 손주인 제 아이보다 저를 더 환하게 반겨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처음 시모와 다툼이 있어 시댁에 가지 않게 되었을 때 역시 시댁에 와서 괜히 눈치 보며 마음고생할 것 없다고 해준 것도 시부였어요. 그래서 시모와의 연락조차 잘하지 않을 때도 꼬박꼬박 시부에게 연락해 안부를 묻고 고민이 생겼을 때도 털어놓으며 조언도 받고 응원도 받았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을 실감할 정도로 저를 아껴주셨어요. 시부는 저와 통화를 마치자마자 먼 시골에서 불이 나게 올라오셨어요. 시부는 도착하자마자 시모와 남편을 대차게 혼쭐 내주었어요. 친정에 아침부터 찾아온 시부가 남편 머리채를 잡으며 사과를 하러 왔거든요. 사돈, 정말 볼 면목이 없네요.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면서 아들 며느리 잘 살면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집안 관리를 못해 따님한테 피해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이지 새아가 화 풀릴 때까지 친정에 있으렴 내 이것 정신머리를 싹 고쳐놓을 테니. 혹여라도 자기가 내려간 후 남편이 바가지를 긁으면 꼭 연락하라고 당부를 하신 뒤 시부는 시모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붕어머리인 남편은 시부의 말을 금세 까먹었는지 못 참고 연락을 해오더군요. 야, 너는 그렇다고 아버지한테까지 연락을 해? 그냥 몇 년 농사 짓다 핑계대며 올라오면 그만인데 왜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 이러니 엄마 눈에 네가 예뻐 보이겠냐고. 매번 엄마랑 부딪히는 것도 네 그 못 참는 성격 때문이잖아. 몇 년 농사를 짓다 와?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네 시간은 중하고 내 시간은 그렇게 막 써도 되는 줄 알아? 그렇게 부모 챙기고 싶으면 당신이나 가서 농사 짓다 오라니까. 그럴 자신도 없으면서 왜 엄한 나한테만 그 난리야? 넌 내 부모한테 뭐 해준 게 있긴 해? 제발 네 부모는 네가 챙겨. 내가 한가하면 너한테 다녀오라고 하겠어? 어쨌든 학원에서 너보다 내가 더 바쁜 건 사실이야. 나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네 욕심에 학원 망할 일 있냐? 그러니까 네 부모 농사는 네 부모한테 하라고 해. 아무리 자식이라도 자의대로 선택한 게 아니라면 강요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결국 또 한 번의 말다툼으로 별거를 확정짓고 따로 지내게 됐어요. 아이가 혹시라도 불편할까봐 집도 따로 구했고요. 부모의 별거로 겁먹었을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기죽지 않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사람은 또 있었죠. 시모가 며칠을 시부만 없다 하면 제게 전화해서 갖은 막말을 또 해대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남편과 크게 다르진 않았고요. 물론 농사 지으러 내려오란 말은 쏙 들어갔더라고요. 시부를 돕는 게 그렇게 넌더리가 날 정도로 싫은 일이냐며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으면 이렇게 이기적이냐며 제 부모님까지 거론하며 함부로 말을 해댔어요. 제가 언제까지 이 수모를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시모가 제게 연락해 퍼부어대는 말들을 모조리 녹음했어요. 그리고 저는 학원에 휴가까지 내고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버선발로 마중을 나온 시부에게는 죄송했지만 그간 모아둔 녹음 파일을 전부 시부에게 들려주었어요. 그걸 들은 시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는
농사고 뭐고 다 때려치겠다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모에게 농사하기 싫으면 네가 나갈 일이지 왜 잘 사는 사람을 오라가라 하냐며 며느리 앞에서 시모 머리채를 냉큼 잡아 올리더군요. 솔직히 당한 게 많아서 그런가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시부는 일하기 싫으면 당신이 나가라며 시모를 쫓아냈습니다. 하여간 시모는 그 와중에도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나가더군요. 시모가 나간 뒤 너무 죄송한 마음에 며칠을 제가 시부를 챙기며 지내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시모를 쫓을 당시 시부는 시모에게 집에 새로 들어오는 가족마다 모조리 내쫓는 여편네라며 이제 우리 집에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했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이 외동이 아니더군요. 제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은 형이 한 명 있는데 이른 나이에 결혼하게 된 아주버님과 형님을 시모가 하도 괴롭히는 통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그 길로 아주버님은 시댁과 연을 끊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저와 남편까지도 그렇게 당하고 있으니 시부가 참을 수 없었던 거였죠. 결국 시부는 시모를 집에서 내쫓는 정도로 끝내지 않고 시모를 상대로 이혼 소송까지 걸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모가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저 때문에 시부에게 이혼당했다면서 울며 불며 남편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게 저로 인한 거니까 저희 부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자기 엄마가 가엾지도 않냐며 이게 다 저 때문이 맞지 않냐고 원망하는 말을 쏟아냈어요. 거기다 시모까지 저를 잡고 늘어지는데 까딱도 하지 않으니 나중에는 자기 가정을 제가 다 파탄냈다며 얼굴에 침을 뱉더라고요. 남편은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이 모습을 보고도 시모를 말리기는커녕 그렇게 당해도 싸다는 표정으로 절 보더군요. 화가 난 저는 그런 시모의 뺨과 남편의 뺨을 번갈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챙겨왔던 이혼 소장과 사직서를 집어던지며 말했어요. 예의라곤 없는 당신과 당신 엄마 둘이 어디 한번 잘 살아봐. 뭐야? 당신이 내 가족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뻔뻔하게 그런 말을 해? 남의 귀한 자식 데리고 살면서 네 편한 대로, 네 엄마 편한 대로 날 굴리려고 한 대까지. 그리고 내가 당신 가족을 엉망으로 만든 게 아니야. 당신 엄마가 못된 신보로 살아서 망가진 거지. 전 그 뒤로 법원 외에는 남편을 만날 일은 없었어요. 참 특별했던 건 시부가 제 이혼을 전적으로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시부의 절친이 로펌 대표로 있다 명예퇴직을 했던 분이라 저의 이혼은 정말 일사천리로 정리되었죠. 거기다 시부 덕분에 남편에게서 위자료의 양육권까지 챙겨올 수 있었어요. 이혼 뒤 시모가 저 혼자 잘 되는 꼴은 못 본다며 저희 친정까지 찾아와 무례하게 굴더라고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이 미리 준비해둔 소금 봉지를 들고 시모 얼굴에 들이붓고는 다시 찾아오면 그땐 경찰을 부르겠다며 문전박대 제대로 해줬답니다. 이혼 후 수학 강사가 바뀐 전 남편의 학원은 의외로 삽시간에 망해버렸어요.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이 줄줄이 학원을 그만둬 버렸거든요. 요즘 학생들은 강사가 조금만 못 가르치고 실력이 없다 싶으면 학원을 곧바로 그만두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연락이 왔어요. 학원 어디로 옮겼냐면서 말이죠. 그때를 기점으로 시모가 수시로 학원에 가서는 학생이며 강사며 회방을 놓는 바람에 학습 분위기를 해친다는 소문까지 퍼지게 되어 학원은 문을 닫고 말았어요.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데 학부모 사이에서 입소문 제대로 나버린 탓이죠. 제 엄마 탓도 못한 채 국어 강사로 다른 학원에 다시 입사한 전 남편은 끝까지 심으로 인해 구설수에 올랐고 결국 잘리고 입사하고를 반복하다 그 학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다른 학부모님이 연락 와서 가르쳐 주더군요. 말 그대로 학원계에서 매장 당해버린 전 남편은 시모 뒷바라지를 위해 일용직을 전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이 많은 일이 벌어지는 동안
저는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작은 공부방을 차렸어요. 예전에는 이름 날린 유명 강사가 꿈이었지만 지금은 저를 괴롭히던 시모와 방관하던 남편이 없이 저만의 일을 하며 보내는 이 단란함이 너무나 좋아요. 지금은 집에서 일하며 아이가 학교 후 돌아왔을 때 늘 제가 반겨줄 수 있는 것에 큰 감사함도 느껴요. 딸도 집에 왔을 때 자신을 반겨주는 엄마가 있어 집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참 좋아해요. 공부방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땐 인원수가 10명이 채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기까지 걸려있을 정도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유명 강사로는 이름을 날리지 못했지만 동네의 유명한 단체 공부방 원장으로는 이름을 날렸네요. 이만하면 제 꿈을 아예 못 이룬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제 이름을 건 수학 전문 학원을 차릴 날을 꿈꾸며 저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제 생활을 열심히 지낼 겁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